서울기술사원의 김정은 교수입니다. 자, 터널 관통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강평 문제를 풀어본 그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강평을 하자면 답안이 너무 똑같았죠. 즉 서로 답안을 베끼시다 보니까 답안이 너무 유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 내용도 상당히 유사하거나 아예 똑같죠.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생각해서 푸시고 남의 답안을 보지 않고 푸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즉 내용을 서로 카피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발전이 없고 똑같은 틀린 답안을 그대로 카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터널 관통부 시공 방법은 공법 유형이죠. 그런데 먼저 여기 관통부라는 걸 잘라보고 시공 방법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관통부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관통부의 적용 범위예요. 관통부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어디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 관통부의 적용 범위라는 것은 이완 영역일 거예요. 이완 영역에 내에 들어갈 때는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터널이 이렇게 굴착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완 영역은 2에서 3D죠. 1에서 2D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완 영역은 어떻게 된다? 보통 집안에서는 2에서 3D 정도 되고요. 연약 집안에서는 5D 정도 되고요. 단단한 탄성 집안에서는 얼마요? 그것보다 작겠다 하는 거죠. 2D 이하. 그러면 보통 이제 2에서 3D 하면은 2D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2D에서 이 터널에 대한 이완 영역이 중첩하는 위치가 바로 관통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완 영역의 중첩 부분을 관통 영역이라고 본다. 물론 지질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이게 2D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완 영역을 1D라고 볼 때 하는 거죠. 즉 이완 영역이 중첩될 때 그 위치를 관통 영역이라고 하고 요 2D 이내에서 보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관통부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이제 이완 영역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암질로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암질로서는 암질이 보통 암 이하일 경우에서 그 관통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관통 영역을 몇 D인지 이거를 먼저 특정을 해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관통의 적용 범위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관통에 대한 관통 위치예요. 우리가 이제 관통에 대한 관통 위치인데 관통 위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터널 내부에서 관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 외부에서 관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갱구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갱구에서도 역시나 갱구 안쪽에서 관통을 하느냐, 바깥쪽에서 관통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관통하느냐, 외부에서 관통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 있죠? 관통 방법에 대한 어떤 시공 방법. 시공 방법은 이제 공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뭐예요? 어떻게 팔 것이냐는 굴착 방법. 굴착공법.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보강공법이에요. 그래서 굴착공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단면 굴착할 거냐? 예, 우리가 이제 공법과 방법으로 나눈다면 공법은 어떻게 한다? 예, 전단면보다는 분할 단면이 낫겠고요. 예, 방법은요, 발파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어 발파나 기계 굴착이 낫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강에서는 어떤 보강이 있어요? 천정부 보강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막장 보강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시공 방법이라는 것은 굴착 공법과 보강 공법을 얘기하는 거지 관통 위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다음에 시공 시 주의 사항을 써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관통부 시공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방법만 쓰면 안 되고요. 관통 위치가 어디냐, 관통 범위가 어디냐를 쓰셔야 돼요. 즉, 이 관통 범위는 이완 영역이 중첩하는 이 중첩하는 위치를 관통 범위로 본다. 그 이완 영역은 보통 집안에서 2에서 3D라고 한다면 2에서 3D 간격 이내일 경우에 관통이니까 그 전에 2D 이전에 보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관통 범위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관통 영역이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제어 발파를 하지 말고 기계 굴착을 해야 된다. 보강을 할 때는 천단 보강을 해서 뭐 강간 2단 그라우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통부 적용 범위가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관통부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통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관통 방법은 굴착공법과 보정공법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땅을 팔 거냐.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공법과 방법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통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막장 안정에 대한 불안정성이에요. 막장 안정을 어떻게 막장의 안정을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느냐. 막장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느냐는 이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이완 범위가 중첩하기 전에 선지부하는 것도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뭐 코어 트렌치를 하거나 코어 트렌치를 파거나 예,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제거식 같은 어떤 락볼트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할 수 있는데 막장 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막장 안정성에 대한 막장에 대한 붕괴 저항성, 즉 막장의 안정성 확보 방안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이 오늘 좀 듣기가 좀 괴로운 소리를 하자면 너무 베끼셨다 서로 베끼셨다 보니까 답안이 다 틀린 답안을 그렇게 똑같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는 답안을 남의 답안을 보지 않고 쓰십니다. 틀린 답안을 자꾸 베끼면 더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이제 왼쪽에 모범 답안이라고 있는 걸 보시면 전형적으로 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 정의를 내려놓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시공 방법의 종류가 아니라 뭐예요? 관통부의 적용 범위예요. 관통부가 어디냐? 관통부를 특정을 하셔야죠. 위치. 이 적용 범위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완 영역의 중첩 범위다라고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통 방법의 종류는 관통 방법의 종류가 아니라 이건 관통 위치예요. 내부 관통이냐 외부 관통이냐 하는 것은 관통의 위치고 관통 방법의 종류는 뭐죠? 공법 종류라고 한다면 뭐가 있다? 어떻게 굴착할 거냐? 어떻게 굴착한 것을 이완을 억제하고 유지할 거냐 하는 굴착공법과 보강공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굴착공법은 공법과 방법이 나올 수 있고요. 공법에서는 분할 굴착, 방법에서는 기계 굴착이 나올 수 있고요. 보강에서는 어떻게 한다? 천정도 중요하지만 막장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법 얘기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쓴 다음에 뭘 얘기를 한다? 막장 안정성을 얘기해야죠. 아니 관통을 하려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이완 영역이 중첩하니까 막장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물론 뭐 천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막장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강조가 안 됐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시면 남의 답안을 너무 베끼신다. 예, 본인의 창의적인 답안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는 이제 우리가 답안이 다 똑같아져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답안을 풀 때는 문제를 분해를 하세요. 자, 관통부 자르고 시공방법을 잘라서 관통부가 뭐냐? 라는 것을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통부의 정의나 관통부의 영역, 관통부의 어떤 적용 범위 이런 부분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관통 방법, 관통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위치 범위가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의 종류는 굴착과 보강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주의사항을 쓴 다음에 막장 안정성을 쓴다라는 건데 대부분 다 이렇게 안 썼어요.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굴착 관통에 대한 범위가 누락된 거 하나고요. 막장 안정성에 대한 개선 대책 얘기가 나온 게 빠졌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답안은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실망스러운데 너무 틀린 답안을 계속 베끼시다 보니까 참고를 하시다 못해 베끼시다 보니까 답안의 내용이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문제를 푸실 때는 가급적이면 남의 답안을 안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가 있죠. 남의 답안을 보시면은 그 답안 이상으로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베끼지 말고 창의적으로 쓴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